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특히 그 배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인데요. 이게 박창근 편조자께서 한자를 현대어로 쉽게 풀어주신 그런 책의 일부죠. 네, 맞습니다. AI 기술까지 활용해서 이제 접근성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아닙니까, 다산 선생이? 그 기나긴 유배 생활 속에서 세상을 또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그 시에 담긴 감정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다산 선생에게 그 18년 유배는 뭐랄까 그냥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강진이라는 그 낯선 곳에서 자연과 오히려 깊이 교감하고 또 엄청난 저술활동을 하셨잖아요. 후학도 기르시고. 단순히 뭐 유배지로 가는 수단, 이걸 넘어서요. 네, 그렇죠. 정처 없는 마음이나 시대에 대한 아픔, 어쩌면 또 희미한 희망 같은 그런 복합적인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편저자분이 그걸 또 현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애쓰신 점이 참 좋네요. 그렇죠. 한자도 어려우니까요, 요즘은. 자, 그럼 첫 시로 석양의 강 한번 볼까요? 배 한 척 강물 가로지르고 석양은 해맑은데 먼 하늘엔 가랑눈이 비스듬히 뿌리누나. 아, 참 서정적이죠. 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근데 이게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좀 쓸쓸하다고 해야 하나?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아름다운 묘사 바로 뒤에 끝내 이 차가운 인연은 어느 곳에 머물 건고 응당 한가로운 계획은 시대와 어긋난다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눈부신 자연이랑 자신의 그 고독한 처지, 또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그 생각들 때문에 현실과 불화했던 그런 게 딱 대비되는 거죠. 네,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군요. 그렇죠. 자연을 보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다산 특유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섬각나루에서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 첩산이 둘러싸고 해웅이 벼슬을 버린 채 늙어가네. 여기서 해웅이 네, 그냥 바닷가 늙은이가 아니라 어쩌면 벼슬을 떠난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어떻게 보면 갇혀버린 듯한 그런 유백에게 심정. 네, 위안인 동시에 감옥 같기도 한. 그렇죠. 자연과의 관계가 참 복잡 미묘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배 띄워라를 좀 볼까요? 네, 황악산 머리에서 새벽배를 띄우고 뒤돌아보니 속세가 멀어지누나. 여기서는 뭔가 현실의 번뇌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보이죠. 네, 화실이요. 약간 도가적인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자연 속에서 평안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근데 바로 뒤에 갈수록 고기잡이 도원, 길을 잃으려나 이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도원, 그 이상향으로 가면서도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걸 보면 현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갈등이 느껴져요. 정확합니다.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감. 그런 현실 인식은 배 안에서 읊다해서 더 분명해지는데요. 아, 어떤 내용인가요? 팔도의 백성들 모두 곤궁하니 천추를 두고 선비들은 탄식하네. 이렇게 읊거든요. 아, 자신의 유배 생활이라는 그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온 나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또 선비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실학자 다산의 면모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슬픔을 넘어선 어떤 시대적인 고민? 네, 시야가 넓은 거죠. 여름 배 타기에서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누워서 하늘을 보니 이 몸 자금이 느껴져 한평생을 호탕하게 살고픈 생각이 일어나 이런 구절이요. 아, 네. 이 부분은 또 다르죠. 광활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참 작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뭔가 얽매이지 않고 호탕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네네. 더 나아가서 우물 안의 개구리나 항아리 속의 시파리 같은 비유를 쓰면서 세상의 그 좁은 식견이나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세태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아, 이게 그냥 현실 도피가 아니라 뭐랄까 세속적인 가치를 좀 넘어서려는 초월적인 경지를 찾으려는 그런 의지로 읽혀요. 유배라는 상황이 오히려 사유를 더 깊게 만든 거죠. 와. 200년도 더 된 시연대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민들과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자연과 교감하고 또 현실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려 했던 다산의 모습? 당신은 이 시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다산 정여경 선생의 시, 특히 이 배를 통해서 보면요. 유배라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했던 한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위안을 얻고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하고 또 어떨 때는 인간적인 약함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 그의 삶이었고 또 생각을 담는 그릇이었던 거죠. 네, 오늘 다산의 시를 통해서 잠시나마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그의 시구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강 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다산이 그 절망 속에서도 시를 통해 어떤 길을 찾으려 했듯이 혹시 당신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독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의미나 성찰의 계기를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